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네. 역사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네. 정말 계속해서 충격을 너무 받고 있어요. 네. 이제는 보세요. 검찰 개혁을 한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 검사청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청을 딱 만들어 놓고 중수청을 행안부에다 두겠다. 야, 이걸 내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우리 헌법에는 보이지 않는 불문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나는 도대체 민주당에 이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말 너무 심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어떻게 중수청을 만들어?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에 이 중수청을 어디 두느냐? 법무부에 두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행안부에 두자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었다. 예. 근데 중수청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행안부에 둬서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재명 이 정권의 정당성 문제, 이 정당성을 어찌하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선 없애야 될 게 많아요. 12가지 분조로 5개 재판받고 있는 거 이걸 완전히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 취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면 아니 공소 취소하기 쉽겠죠.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공소를 다시 재검토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헌법이 뻔히 살아있는데 이 틀을 이렇게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려고 생각들을 할까. 정말 간들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사람 숫자가 193명입니까 지금 간이 커지면 좌파들이. 간이 커지면 간이 배 밖에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싶어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이런 각도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조직법 이제 이걸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정부 조직법에는 검찰청을 어찌어찌 둔다. 그걸 이제 공소청이다, 예, 뭐 중수청이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 조직법 제 32조를 보면은 법무부를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법조문 제 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이것을 지금 강경파들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아마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번에 그 오늘 신문들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런데 이걸 저는 일단은 강경파가 온건파를 이겼다. 이제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청래 법무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목소리를 정청래, 민영배 그리고 이문정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이제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권력의 핵심 두 축인 당과 정 사이에 권력 재편이나 권력 분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화의 현상 중에 하나로 온건파가 살짝 밀리면서 강경파가 마치 미래 권력처럼 뭔가 행세를 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만들어 놓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1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논란이 있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 이문정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개혁에 오적들이 있다.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을 맨 앞대가리에 놓는 그런 명단을 실명검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임명한 민정수석을 검찰 개혁의 오적 중에 제1적으로 지명을 했어? 자,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아니 정청래와 그 개혁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내가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제고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건만
깡그리 무시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권력 분화, 그들 내부의 충돌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권력 뭐 충돌 이런 것보다는 봉욱 이재명, 봉욱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 세계 문민국에서 뭐 우리가 그 가령 법을 개수를 할 때는 대륙법 계통으로 개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가 일본으로 건너왔고 그게 우리에게 다시 건너왔는데 이 대륙계 계통이든 설령 더 나가서 이 경찰 수사권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해양법계 계통이든 어디라도 검찰권이 공수처만으로 딱 묶여가 있는 그런 문민국은 하나도 없다. 맞아요. 수사 지휘는 반드시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다. 네. 해양 국가도 마찬가지다. 네. 거기다 대륙의 계통은 더더군다나 이게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대륙의 계통인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검찰은 공소만 해. 공수처만 두고 중수청을 따로 딱 뽑아서 행안부에 따로 별도의 수사청으로 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찰이 갖고 있는 국수본하고 중수청하고 양대 기관으로 수사청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반민주, 반생명, 반헌법, 반문명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조모 씨가 말하는 반민주, 반헌법이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내 고등학교 선배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 개혁, 검찰 찢어서 공수청을 두고 중수청을 둬서 행안부에 두겠다. 이 발상이야말로 반민주고 반헌법이고 반문민적이라는 겁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반인권이고 반인권은 곧 반생명적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발 나는 민주당에서 이승을 좀 차리시고 이 검사청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사청을 쪼개가지고 공수청을 두고 중수청을 둔다. 이 발상은 지금이라도 스톱을 해달라. 나는 정청래 대표가 비법조인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분이 법사위원장도 했잖아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난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수사는 누가 하든지 간에 수사를 지휘하고 감시 감독하는 다른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려 하는 검찰 개혁은 바꿔 말하면 반생명적이고 반문민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에서 맨날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랑 지금 이를테면은 각자가 알아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저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스 네.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시장에서 정의를 얘기를 할 때 그때 트라시마코스가 한쪽 구석에서 서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무슨 선생님 말하는 정의는 그거는 종이장에 천에다가 글자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의가 아니다. 그래 소크라테스가 그럼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이러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켜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괴빈론자라고 부르는 소피스트 네. 번역하면 현인들이에요. 현인. 소피아가 재능이니까 이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요새 내가 왜 자꾸 이 플라톤이 쓴 국가를 자꾸 보게 되는가 하면 요사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다 하는 데서 한 발도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12가지 범죄 5개의 재판은 지금 또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의는 강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판결을 하기 전에 이미 홍 장훈의 메모 그리고 곽종건의 증언 같은 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변론 제기를 했어야죠.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모두 정의에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틀 전에 허인 교수의 칼럼을 그 통분을 읽은 거예요. 그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다시 통분히 글을 썼는데 이 특검을 정말 꾸짖었더라고. 당신들이 왜곡하는 정의 이걸 꾸짖은 거예요. 오늘 하여튼 묵직하게 그러면 정말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와닿는데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진짜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또 이 인간의 마음을 어떡하겠습니까.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 얘기 오늘 하고 네. 갑시다. 전성절. 네. 그 어제 오늘 아침 신문 쫙 나왔잖아요. 모든 신문이 반미 연대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딱 삼았는데 조선일보는 그래도 반미 연대란 그 대신에 뭐라고 했더라. 조선일보가 신냉전. 신냉전 선포식이다. 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그 막루로 걸어가는 이 소위 지도자들 그 걸어가는 걸 쭉 사진을 실었잖아요. 그 앞에 시진핑이 있고 오른쪽에는 김정은, 왼쪽에는 푸틴이 있는데 그 뒤에 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얼굴이 반쪽만 딱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은식 우리 국회의장. 내가 그걸 보면서 왜 갔는가? 왜 이 양반은 거기 왜 갔나? 거기 부부 동반으로 가셨던데 왜 갔느냐? 그 뒤에 줄에 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들의 아니 거기에 참석한 국가들 보니까 대부분 중국 주변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심하게 받는 나라들, 베트남, 뭐 라오스, 카자흐스탄, 뭐 벨라투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이란, 쿠바 이런 나라도 24나라.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거기에 일본도 아무도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EU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물론 미국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반발했더군요. 이게 나를 겨냥한 너희들 그 무슨 뭐 담합 대의를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얘기를 했던데 지금 전 세계 1호 공직이 트럼프잖아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뭐 어떻든 그래서 이 전성절 행사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 이걸 과연 그 우리 언론이 표현할 정도로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이가 전례 없는 밀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기사를 실었어요. 과연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전례 없는 밀착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실은 이게 파묻혀 갈지도 모르는 건데 경향신문인지 한겨레인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 보유국인 것을 공인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유엔이 계속 제재를 했잖아요. 핵실험 때마다 제재하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동참은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권을 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공인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알 같은 얘기들을 좀 이제 곁들이자면 이런 겁니다. 김일성이도 66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김일성과 그의 손자인 김정은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분석이 서방 언론들이 하는 분석입니다만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받았던 대접보다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받던 이 접대가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는 이 조어대 국빈관으로 이미 이동을 하면서 푸틴과하고 같은 차를 탔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그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북중러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제 정상 국가로 나서겠다. 숨어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을 받는 게 아닌가. 거기에 보면은 27개 나라 정상이 왔다고 돼 있는데 앞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은 꼭 단독으로 맨 앞줄에 가고 나머지 24개의 나라가 약간 앞에 선 듯하면 다 뒤에 이렇게 줄줄 따라오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한테만 통역관이 배정이 됐대요. 다른 사람은 배정이 없고 그리고 시진핑이 악수를 하는데 다른 정상들은 딱 1초 걸렸답니다. 1초씩 하려를 악수를 했는데 김정은한테만 6초가 걸렸답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최고 귀빈의 대우가 아니냐. 특히 사진 촬영을 할 때 27명이 이제 서야 되는데 쭉쭉 한 사람씩 돌아가지고 이제 악수하고 딱딱 서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푸틴, 그 직전에 김정은 이렇게 돌았다는 건데 그걸 두고도 외교적 관료로 봤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입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최고 귀빈의 배정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딱 섰을 때 오른쪽이 최고 상석, 왼쪽이 세컨 상석 이건데 오른쪽이 푸틴, 왼쪽이 김정은 이 구도를 처음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북한 비핵화라는 의제가 국제적인 의제가 약간 흐릿해지는 것 아니냐. 물 건너간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김정은이 일약 푸틴과 시진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같은 이 횡으로 열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온 행사장을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김정은이 핵 보유 행세를 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 어떤 사진을 찍어내는 그 연출이 일단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네. 문제는 뭐냐.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냐 전쟁이냐 갈림길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그랬어요. 트럼프한테 피스메이커가 돼주세요.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랍니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건 선택인 것이다. 중재의 길이 아니라 선택의 길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 이 핵 보유인 것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그 공개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재명이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로서 북한 핵을 동결하고 그리고 감축하고 드디어는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북한이 핵 보유인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핵 보유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상대국인 대한민국이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북핵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전히 우리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저께 뭐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선 김정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정은이 저 자리에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이 누구인가. 김정은은 정말로 돌아와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스코리아 되면 얘기하잖아요. 저는 세계 평화가 꿈이고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세리 미용실 김 원장님, 미리 미용실 최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하는데 저는 정말 김정은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김대중 대통령님, 아니 이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중 물심양면. 대통령, 4억 5천만 달러를 비롯해서 네. 아끼지 않으신 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저를 변호하신다고 묻혀 네. 있으신 노무현 대통령님 네, 그리고 저 때문에 바보 멍청이까지 되어버린 문재인 대통령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인이 형 그렇죠. 도보보다 아래에서 준 USB 너무 도움됐어. 네. 자 지금 이 김정은이 은혜를 좀 아는 인간인지 아닌 인간인지 우리 한번 기다려 보죠. 예. 네. 쟁하고 애뜰 날